네, 강프로입니다. 자, HLB 봅니다. HLB 일단 금요일 날 0.4% 상승했습니다. 자, 근데 장중에 변동폭이 상당히 컸어요. 8%까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지금 계속해서 손바뀜이 나오고 있는 거고 개미 털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거래원을 보면 KB 쪽에서 장중에 매도 물량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뭐 다른 증권사들에 대한 매도 물량도 있었지만, 뭐 키움 같은 경우에는 뭐 원래 그 단기 매매를 많이 하는 그런 그 거래원이 잡히다 보니까 이쪽은 무시하더라도 장중에 이 늘어났을 때 KB증권 쪽에서의 매도 물량이 굉장히 크게 나왔다. 그렇다는 건 지금 주포 창구는 KB증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창구를 이용해서 무언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자, 정확하게 제가 급락하는 구간에서 타점을 잡았는데 그 타점을 어떻게 잡았는지 그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를 제가 일봉상으로 보면 제가 계속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고요. 지난 금요일 날도 제가 매수에 가담을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보면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떨어질 때 매도했을 때 이쪽 구간 31%, 이쪽 구간에서 거의 한 18% 정도의 수익을 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13% 그리고 또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걸 그 급락하는 구간에서 그쵸 분봉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항상 확인하고 매수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KB증권 창구에서 물량이 많이 나왔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해야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HLB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좋아질 내용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즉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거고 만약에 그 기대감이 현실화되는 구간에서 주가가 그쵸 바닥 대비해서 막 한 10배씩 올라가고 그런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좋아져 있는 상황, 즉 주가는 좋아져 있는데 실적이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걸 우리가 어디서 봤습니까? 에코프로, 2차전지 여기서 봤잖아요. 근데 HLB는 지금 실적이 적자예요. 그렇죠? 여기서 뭐 더 나빠지나요? 그렇죠? 좋아질 거밖에 없죠. 그리고 계속해서 뭐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판매허가 신청에 들어간 뭐 리보세라닙이다 뭐 이런 부분 그렇죠? 캄렐리주맘이나 이런 부분은 시장성이 너무 뛰어납니다. 그리고 다음 달이죠. 이제 다음 달에 나오는 아마케에서 발표되는 내용만 가지고도 기대감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 만하다. 이런 과정에서 세력들이 계속 털어내는 상황을 만들어낼 겁니다. 절대 털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럼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1월 1일부터 4월 26일까지 내 계좌 수익률은 561%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요, 손실 부분이 다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좌 수익이에요. 뭐 누구나 뭐 어떻게 운 좋게 하나 잡아가지고 종목 수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계좌 수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쵸?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아까 전에 제가 타점을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매매를 해야 그쵸? 이런 타점을 잡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계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HLB에 대한 부분은 보여드렸으니까 뭐 반도체 쪽 한번 볼게요. 제가 매매한 종목군들을 보면 DI입니다.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했을 때 계속해서 18%, 22% 정도의 수익을 냈고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에서 또 잡고 그쵸? 26% 정도의 수익을 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적극 활용했을 때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그런 부분까지 볼 수 있고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하고 떨어지는 거 확인하고 매도했을 때 75% 정도의 수익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모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시장가 매수 선익 시스템 8시 49분 장 시작 전에 공유를 하죠. 그 밑에 YC 있죠. HLB 제약까지. 그렇죠? 자, 종에 대한 구분을 가리지 않고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그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선익 시스템 26일 금요일 날 8시 40장 시작 전에 제가 공유한 내용입니다. 자, 정확하게 제가 장 시작 전에 공유를 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상한가 마감이 됐고요. 이걸 분봉으로 전환시켜서 본다면 정확하게 시가 공략이 됐다는 점을 알 수 있죠. 살짝 내렸지만 그대로 상한가로 직행. 왜?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고가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매물 소화 과정을 간단하게 겪고 나서 상한가로 직행을 했다. 그런 부분을 갭 자리에서 정확하게 소통방에서 공유를 했다는 점. 자, 그 밑에 YC를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구간에서 제가 20%의 수익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상승한 결과 하루에 16% 정도 상승하는 첫 번째 구간에서 공략을 했다는 점. 그리고 이런 부분을
8시 49분. 그쵸? 8시 49분. 장 시작 전에 공유를 했다는 점.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가격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2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류의 종목들을 공략하는지 그리고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 다 인증을 했고 이걸로 인해서 계좌 수익이 어느 정도까지 발생하는지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HLB를 보면 제가 왜 계속해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드리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세요. 이미 신고가를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은 가격이 먼저 반영합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종목을 매수해야 된다는 건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을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호재예요. 앞으로 어떤 호재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그 호재가 가격으로 반영한다는 점. 가격이 나오려면 돈이 들어와야 되고 돈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쵸? 돈이 들어와서 올라요. 즉 거래가 터지는데 올라요. 그럼 매수 거래량이라는 거잖아요. 그 매수 거래량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 없으니까 중간중간 조정을 받는 겁니다. 근데 바닥부터 따지면 그쵸? 대략 한 3만 원 중반 정도부터 상승을 해서 13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4배 이상 상승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조정을 받았다. 그쵸? 한 30% 40% 정도 조정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반등을 한다. 즉 반등을 확인했다. 이 구간에서 제가 매수를 했다는 걸 다시 타점을 잡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을 제가 뭘로 봤다는 겁니까? 당연히 세력들의 손바뀜으로 봤다는 거죠. 그러면 이쪽 구간에서 세력이 다시 들어왔고 다시 올라가는 구간을 만든다면 이 사람 그쵸? 여기서 들어온 세력들은 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고가 돌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고가 돌파하기 전에 올라가서 그쵸? 개인들의 물량을 다 가져갈 수 없겠죠. 그래서 이쪽 구간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거다. 이런 과정에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격대를 잘못 잡고 저가에 막 계속해서 잡으려고 노력을 한다면 종목에 대한 믿음만으로는 내 계좌의 수익이 찍히지 않으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심리를 유지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심리를 유지시키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건 선반영, 즉 신고가 구간에 공략해야 되는 이유가 된다. 이게 앞으로 좋아지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이해했을 때 만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타점에 대한 부분을 이해했을 때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것처럼 여기 이 정도의 계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고 이건 조회를 눌러보면 계속해서 그쵸 갱신이 되고 있다는 점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금요일 날에도 선익 시스템은 상한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입장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타점을 잡을지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요. 여기 HLB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HLB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HLB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LB 자 HLB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먼저 반영한다. 가격이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타점을 잡아야 된다. 그런 것만이 앞으로 좋아질 만한 호재 그쵸 좋아질 만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 내용을 이해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올 수 있는지를 제가 확인시켜 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내가 그쵸 꾸준하게 수익이 날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을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